안녕하세요. 사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 녹화 날짜는 2022년 11월 18일이니까 미래에서 보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제 말이 얼마나 맞았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아파트 하락. 지금 저렴한데 왜 지금 사면 안 되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요.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입장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사야 되죠?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일단 현재 아파트 시장 2022년 11월 기준으로 얼마나 저렴한지 살펴볼게요. 송도는요, 11억 4천짜리가 6억이 됐어요. 거의 40% 가까이, 50%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40 몇 프로. 한양 수자인파크 9억에서 5억 6천, 이것도 40% 가까이. 세종시는 어지간한 아파트가 다 40%이고요. 특징이 이런 아파트들은 핵심지는 아니에요.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서초구 이런 데는 아니죠. 그런데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하락은요, 이런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요. 송도나 동탄, 세종. 수도권에서도 외곽 부분이죠. 이게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점이 11억 4천이고요. 이거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예요. 6억. 6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실제로 네이버 호가를 봐도 6억에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렴한데 반값인데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사시면 큰일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음마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음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거는 세대수가 많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고, 과거 데이터까지 볼 수 있어서 공부하기 훌륭한 자료인데요. 당연히 뭐 재건축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니까요. 31평 기준으로 봤고 2007년도, 2006년도 그 사이쯤이 고점이고요. 바닥은 2013년도입니다. 자, 2006년 11월 달에 1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7억까지 떨어갔어요. 7억대까지. 와, 싸다 했는데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그래서 6억 8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이 반등했을 때 팔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샀다가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세금도 있고요.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처럼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팔면 좋겠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요 부근에 와 있다고 해도 앞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금액대가 내려올 텐데 굳이 지금 사야 될까? 이때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더 떨어진 가격에 저점을 잡으면 좋잖아요. 정확히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등하는 그때를 잡으면 좋잖아요.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그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석 달 전 경매가보다 싸진 세종시 아파트. 조선비즈에서 오은성 기자님이 11월 17일 날 쓴 기사예요. 석 달 전에 싸다 해서 샀는데 더 떨어졌대요. 경매 낙찰한 것보다 더 떨어졌다니까 정말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추세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쭉 이어간다는 거죠. 한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10년에서 15년 단위로 되니까 그래서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그 추세를 꺾는 게 힘들어요. 일시적으로 요동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하락 추세가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더 하락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부동산은 왜 추세가 오래 갈까요? 문제는 거래 비용이 크고 세금이 높아서 그래요.
오르고 내린다고 우리가 주식처럼 단타 칠 수가 없어요. 쉽게 샀다가 바로 팔아버릴 수가 없는 게 10억짜리 하나 사면은요,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해도 취득세가 뭐 4, 5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당장 많이 올라서 판다고 해도 세금이 2년 미만은 현재 기준으로 77%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미만일 때는 55%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취득세라든가 복비, 뭐 등기수수료, 대출, 중도수수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샀다가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당장 1억이 올랐어. 근데 취득세 5천만 원, 중개비 1천만 원, 소유권 인정비 뭐 200만 원, 중도수수료 500만 원 하면은 내 손에 남는 게 뭐 세금 내고 나면은 거의 몇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불가능해서 한번 사람들이 사면은 쭉쭉 갖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한번 사람들이 팔면은 오랫동안 또 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오래 갑니다. 그 이유가 계약 기간이 2년 단위예요. 내가 하락할 걸 예상을 하고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상승하네?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을 우리가 바로 빼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년 동안 우리가 돈을 묶어놓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추세가 오래 갑니다. 한번 상승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빼서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주택 공급은요, 당장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실제 짓는 데까지만 해도 3, 4년이 걸려요. 지금 상기 신도시 시작한 지 한다고 오래 됐는데 뭐 제대로 된 청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직 착공은 당연히 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짓는다고 신도시 발표를 해도 완공되는 게 십몇 년 뒤에요. 이렇게 주택 공급은 바로바로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계속 상승. 이 계속 상승하는 거를 공급자들이 보면은 와, 이거 돈 되네. 더 짓자, 더 짓자, 더 짓자 하다가 공급이 나중에 한 번에 폭탄처럼 팡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또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내리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오랫동안 한 가지 방향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다? 지금 방향성이 하락으로 정해졌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중심리. 아파트는요, 우리 가정, 가게가 가지고 있는,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싼 자산이에요. 뭐 차는 비싸봐야 1억이 안 되는데,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는 한 15억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군중심리에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상승장을 놓치면 거의 몇 년치 연봉을 날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손실회피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정말 너도 나도 삽니다. 반대로 야, 이거 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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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사고, 떨어지네, 팔자 팔자 팔자, 너도 팔고 나도 팔고, 야 쟤도 팔아, 그럼 나도 팔아,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이 군중심리가 정말 무섭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추세가 오래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이 데드캣 바운스는 죽은 고양이를 높은 데서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무리 고양이가 죽어 있어도 쿵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를 해요. 살짝 반등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또 그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하락인 줄 알았더니 살짝 반등을 합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다시 고꾸라지죠. 여기도 보면 또 데드캣 바운스가 좀 미미하게 있죠. 여기 부동산은 한 번 추세를 정해주면은 그 방향성으로 쭉 내려가요. 물론 그 방향성 안에서 이렇게 작은 요동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매도 기회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매도 찬스로 보고 여러분들도 집을 파실 게 있다면 이때 파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개미꼬식이다. 이때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요자별 입장을 볼까요?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무주택자 입장입니다. 자, 무주택자는 매매, 전세, 월세 이 셋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매수가 아니더라도 전세 시세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등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매물 증감량 파란 게 서울 아파트의 매매 증감량입니다. 매매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세 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 좋은 조건을 골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동안 집을 사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금리도 높고요. 무주택자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DSR, DTI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다면 연끌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에서 6%가 나오고 DSR 규제가 40%로 들어서면서 돈이 없으면은 애초에 집을 살 수가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상승장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되면서 사실상 살 수 있는 무주택자는 모두 샀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안 살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 입장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영끌로 집을 매수한 1주택자는 지금 마음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진 것도 물론이고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있잖아요. LTV 60%로 받았는데 그것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허공에 정말 돈이 날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자는 부담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 고금리죠.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손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실 본 거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거를 우리가 손실회피 본능이라고 하는데 1주택자 최근에 연끌로 구매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는 높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1주택자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출도 없고요.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갈아타기라든가 이사를 하는 수요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지 이사를 가는데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거래를 못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받아놓은 대출의 한도라든가 금리 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주택을 사려고 하면은 한도도 많이 안 나오지만 금리도 높아요. 예전에 고정금리로 받아놓으신 분들은 2%, 3%대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이사를 안 가죠. 그래서 1주택자 분들도 거래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의 입장입니다. 다주택자는요, 지금 투자금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역전세가 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에 전세금을 내어줄 곳이 많아요. 또 전세금을 내어주려니까 투자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곳부터 팔아치웁니다. 서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거죠. 또는 세종시가 아니라 뭐 대전이라든가 부산. 그러니까는 안 좋은 데부터 팔기 시작해서 그런 데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거야. 외곽에서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도, 동탄 이런 데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뭐 전세가 아니고 뭐 대출을 받으신 다주택자라면은 사업자 대출 많이 받으셨거든요. 후순위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자를 내려면 또 돈을 쟁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주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이유는요.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집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싸다 그래도 내일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살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다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3%, 종부세도 굉장히 무거워졌죠. 3%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상승은 하지 않으니까 회의감만 드는 거죠. 전세를 놓으려고 해도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 넣기도 힘들고 뭐 애초에 투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뭐 굳이 지금 투자를 할까요? 결국에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도 집을 사질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더 내릴 것이기 때문이고요.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가 오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그때를 매도 찬스로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집을 매수할 의욕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산다고 해서 내일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고, 투자금도 많이 없지만 역전세가 나고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투자하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수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